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장을 맡은 송희진 정책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산업 데이터 및 리빙랩 대표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동시에 진행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키워드가 리빙랩, 공공데이터 활용, 그리고 산업혁신, 이렇게 정의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리빙랩이 사용자 참여형 코크리에이션 이라는 방식,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대안 창출,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고,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공공데이터 활용 쪽으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행안부 중심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쪽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산업 문제 내지는 산업 혁신을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되 리빙랩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지금 개발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이 포럼이 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패널들도 각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우선 사회 영역에서 환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해왔던 분들, 그리고 산업혁신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오신 분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과제를 총괄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아마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 활동했던 활동들이 아마 요 토론에서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순서는 우리 이제 기억위원들 걷는 순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선 김명 제1형 당뇨 환우회 대표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일형당뇨병 환우회라는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부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공공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이제 민간이 기획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발굴하고 이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사실 저희 환우회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리빙랩인지도 모르고 정말 필요로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니까 성지은 박사님이나 송희진 박사님 말씀으로는 너네가 하는 게 리빙랩이다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초대가 되는데 이러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저희도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일형당뇨라는 질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제가 당뇨병 환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당뇨 있어요. 저희 누구도 당뇨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형당뇨와 다르고요. 그냥 경구약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으로 관리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증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형 당뇨가 아니라 채도부전증이라는 이제 다른 질환명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원래 당뇨는 혈당이 높은 걸 당뇨라고 하는데 인슐린을 사용함으로써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빈번히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가 저혈당, 고혈당에 계속 노출되면서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중복 질환을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저희에게 이런 리빙랩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됐었고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성지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이제 사용자 주도의 인공체장 시스템까지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료라고 하면 굉장히 공급자 중심이고 의료기관 중심이고 환자는 굉장히 의료 정보에 대해서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환자가 사실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병원에 쌓인 데이터로 그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질환처럼 중증이긴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 환자 주도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이 그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췌장 시스템이라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서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한 뭐 어떤 의료 데이터 아니면 인슐린 주입에 대한 거 아니면 운동에 대한 아니면 시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수집하게 됐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췌장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다시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맞는 적정한 인슐린 양을 이제 추천해 주는 게 인공췌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 뭔가 이게 뭐 연구로 활용된다거나 아니면 공공 데이터로 활용된다라는 거대한 그런 목적은 없었고 우리가 실제로 질병 관리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 데이터들도 좀 약간 파편화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소혈당 측정기의 데이터들은 그 업체의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은 대부분 뭐 의료기기 업체들 자체가 다 외국 글로벌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저희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환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케DB라고 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내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수집하고 내가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 환우회를 주축으로 해서 수집하고 있고요.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관리에 활용하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처럼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성지은 박사님이 안타까워하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다양한 당뇨 관리를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정보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들이 병원 진료에 활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던 데이터들은 전부 이제 의료기관에서 청구 데이터라고 해서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공공 데이터로 물론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 데이터보다 수위가 조금 더 높고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긴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활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진 않지만 사실 이게 어떤 공공 데이터들로 병원 정보와 결합이 됐을 때는 굉장한 가치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당장 기업이라든지 산업에서는 돈이 되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지만 어떤 환자들의 질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나 아니면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기업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공공 데이터로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한계는 이제 저희가 수집하다 보니까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곳이 이제 보안이 어느 정도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모으고 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암호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날 데이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 해킹할 위험은 없지만 해킹됐을 때 그 환자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더욱 공공 영역에서 좀 관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산업에서 활용되어 환자에게 더 좋은 제품들이 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지만 최근에 이제 환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환자들이 직접 수집하고 환자들이 직접 일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이나 어떤 의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이번 이제 데이터를 포럼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이게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활용된다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되고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용자가 주도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쓰는 활동들을 지금 이제 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공 데이터와 결합이 돼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만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리빙랩 방식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창출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공익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공 데이터와 또 활용할 수 있는, 같이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가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용당뇨 환율화가 이 정도까지 온 건 지금 김명 대표님이 과거에 그 모토로라와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셔서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좀 나은 결과들이 앞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산업진흥화협회 서진숙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서준숙 팀장입니다. 저는 공공부문의 산업데이터 통합활용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부문에 있는 데이터들은 현재 활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좀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공공화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좀 반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기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하나의 공공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 정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산업의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정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기업의 CEO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역, 그 다음에 엔지니어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역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이 속한 위치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건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였는데 다른 기관들이 같이 결합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리빙랩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환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당뇨병 그 환우의 이 사례가 기존에 저희가 말만 외쳤던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찾아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을 가장 베스트 사례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다 고객 중심에서 데이터를 제공해보자, 수요자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했지만 대부분이 다 상상에 의한 데이터였거든요. 고객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다 보니까 고객 맞춤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아까 그 당뇨병 환자들의 있는 데이터들이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이 분명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을 만들어 드린다면 이 당뇨병에 계신 분들도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라는 부분들의 의견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있었던 데이터를 이제 공유화한다. 이건 하여튼 다양한 그 데이터의 공급 주체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일정한 형태로 일종의 이제 공유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산업혁신 쪽은 기존에 아까 사례에서 나왔던 이제 B2C의 리빙랩 내지는 공공 데이터 활용보다는 B2B 내지는 B2B2C, B2B2G 이렇게 가는 형태의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조금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그 윤혜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UAC의 윤혜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인사를 하면 어디서 왔냐고 하고 울산에서 왔다 그러면 멀리서 오셨네요 라고 하죠. 그리고 울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서울로 오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대한민국에 가장 사고 폭발이 많이 났던 곳이 울산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뉴스도 이제 은폐되거나 아무도 관심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사고가 사전에 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게 저희의 지명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걸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울산에서 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났냐고 하면 무작위적으로 전기를 돌리고 무작위적으로 공장을 돌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작위적인 산업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나 조직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게 증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려되는 게 공공이라는 말이 산업 데이터가 공공화가 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는 게 보통 산업 데이터들은 숨기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되는 건 홍보하지만 안 되는 건 홍보하지 않죠. 제가 하는 건 사고 폭발을 막고 과도한 전기가 흐르는 걸 방지하는 건데 이건 뭐 기업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그 기준을 넘어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서 가능한 안 나오게, 가능한 밝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산업 데이터들을 과연 공개할 수가 있을까? 저희가 지금 노키아나 아니면 NCN이나 ABB나 많은 대기업들하고 MOU를 한 건 그 수많은 대기업들이 저희 같은 작은 회사와 MOU를 맺은 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지만 사실 저희 데이터는 조금 어떻게 말하면 긍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에 쌓인 데이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 데이터를 해서 뭐 버스 정보나 아니면 사람의 뭔가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데이터는 할 수 있겠죠. 긍정적이니까. 하지만 산업 데이터는 그 출발부터가 아주 기업 비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과 같게 돼 있고 만약에 이 기밀을 누출했다가는 그 사람의 어떤 직권이라고 해야 되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업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시킬 수 있는 고리가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는 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관련 박사도 많으시고 전문가도 많으시고 저희 회사만 해도 데이터를 획득하는 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 산업 데이터가 공공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조치로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것을 밝혀서 기업들한테 내놓게 할 거냐가 전 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얘기를 더 해주시지. 예, 아까 이제 계속 지적이 되셔서 이미 있는 이제 공공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이제 전 협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회가 일정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가지고 양자가 다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준이 되겠죠. 지금 이게 뭐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또 기업의 경쟁 의미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산업 차원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어떤 데이터, 어떤 솔루션들이 있다면은 이 협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양쪽 데이터를 모으고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일정한 정도의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산업 차원에서 공유되는 그리고 산업이 직면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회화의 문제, 뭐 정보 누출의 문제들은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이몽순 사이트 큐빅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트 큐빅의 이몽수입니다. 저는 리빙랩이라는 사업 자체를 작년에 처음 이제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한번 참여해보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공공사업을 SI부터 쭉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제 공공 빅데이터 분석만 전문으로 이제 분석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관점들은 조금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2022년에는 공공 데이터를 갖고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 막 어린이들 막 사고 나서 죽고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정원화 시설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뿌려보자, 만들어보자. 근데 이게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일까라는 어떤 내용들로 해서 설문도 했었고 참여도 유도했었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참여를 유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원화 시설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호등, 횡단보도, 그다음에 뭐 도로 표지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그게 사고 데이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많이 재미도 있었지만 좀 많이 힘들었죠. 이제 이런 게 공공 데이터로 많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희가 막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시 역으로 날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작년에는 참 결과가 좋아서 저희가 좀 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이게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쓰이고 있음에 저희는 되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때 아니면 도로 표지판을 만들 때 어떤 정책의 기초가 되는 뭔가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게 작년에는 너무 감사했고 올해도 이제 계속 그 데이터들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올해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여성들에 대한 폭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저희가 주제를 잡고 막 하는데 그렇게 막 터지니까 이게 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도시에 각각의 사시는 생활구역에 가시면 여성 안심길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럼 여성은 계속 변할 텐데 1인 가구가 변하고 여성이 변할 텐데 과연 이 안심길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안에 1인 가구도 있고 여성 가구도 있고 여성 안심길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씩의 오차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렸을 때 요번에 이제 포천시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 3개만 드렸더니 아예 아니라고 다 달라고 16개 지역을 다 달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단체가 있어요. 시민 단체가 그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 단체가 있으셔서 자기네들은 다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성 안심길을 제대로 된 여성 안심길, 비상벨 이런 것들을 좀 위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재사용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되게 감사했고요. 일단 저희가 했었던 거는 공공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하나의 큰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리빙랩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참석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위치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공 데이터가 좋은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포탈만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산업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또 다른 데이터에 있어요. 그리고 AI 데이터는 또 다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는 그거를 제가 정책적으로 그걸 합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홍보가 되어 있어야 그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결과를 내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고민해서 뭔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리빙랩 사업을 해보면 느끼는 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고 근데 그 데이터를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제품화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되면 공유가 안 돼요. 이게 오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용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게 잠깐 반짝하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용들이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공품적으로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이 조금 많이 공유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또 다른 뭔가 어떤 가지치기가 된다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빙랩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오늘도 너무 많은 분석거리들을 저는 가지고 가요. 이제 당뇨도 계시고 산업안전 쪽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또 이제 막 적었죠.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어떻고 저렇게 만들면 어떻고 하는 어떤 또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리빙랩의 핵심은 이 사용자, 당사자의 참여죠. 참여하고 그들과 전문가가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전문가가 문제 정의하고 대안들을 내는 거였는데, 리빙랩에서 강조되는 건 그게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현장의 사용자들,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도출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 대표님이 하신 그 이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들어갔지만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산업혁신과 관련된 이제 리빙랩을 운영하실 때에도 이제 공급자나 뭐 교수들, 뭐 박사들 이것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이제 그걸 쓰는 분들, 쓰는 기업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을 또 하셨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공 데이터나 기존의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데이터 큐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일정한 정도의 전문성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리빙랩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로 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전부 흩어집니다. 거기 있던 정보, 뭐 지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참여했던 사용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리빙랩의 가장 큰 산물은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다음에 이제 그 팀들이 다시 붙어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조직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에는 그 산업부의 사무관님, 정정식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정정식 사무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기존의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 뭐 성과보다는 저희가 당면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제가 취지가 제목처럼 공공부문 데이터,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그 통합 활용 기반인데요. 목적은 그 기업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미 많은 공공 데이터가 개방됐지만 기업이나 산업에서 산업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근데 일단 과제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자체가 명확하게 디파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실 리빙랩이 처음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모아놓고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디파인하고 좀 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리빙랩이 거론된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넘었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개방이라는 게 사실 잘해야 본전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공공 데이터를 열심히 개방한다고 그래서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고, 그리고 자칫 잘못 개방했다가 보호돼야 될 데이터를 개방했다가 비난받을 일은 가능성 높고, 그래서 잘해야 본전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수밖에 없고 지금 뭐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억지로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방해라 하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문제 없는 것을 골라서 조금씩 개방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사실 데이터라는 게 되게 다른 제휴하는 서비스와는 다르게 좀 범용성이 떨어지고 되게 스페시픽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개방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특정 수의 그 데이터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지만 이 데이터와 무관한 사람들한테는 완전 제로, 그냥 0일에 불과한 제로 가치를 수렴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더라도 그 품질이나 아니면은 정밀도가 소유자의 기대에 못 미치면은 역시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근데 공공기관이 항상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굳이 새로 생산해서 만들 의무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림돌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상당수가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같은 데이터도 사실 뭐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통계 처리한 데이터들인데, 근데 항상 그게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떤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 이 업무 외에 용도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모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공개하겠다, 내 마음대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그 개방이 되는 오너십은 사실 가져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수요에 사실 기기울이 싫은 구조죠. 그러니까 기기울이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공기관이 각 개별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오너십을 오너십을 공공기관이 가져가지 못하는 대신에 그 중간에서 뭔가 오너십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 사이에 연결점이 되어서 이런 수요가 있는데 뭐 공공기관 어떤 데이터를 조금만 더 가공하면 더 나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과제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것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잘해야 본전인 사업이 아니라 잘하면 그 기관이나 아니면 기관 담당자에게 덕이 되는 사업이 되겠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돈은 뭐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리고 자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 본연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빙랩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디파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빙랩을 그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 담당자가 보다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저는 뭐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 같은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저 잘 몰랐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예, 문제의 정의와 관련돼서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기관이 자기네가 정보를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활용하는 걸 촉진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음을 리빙랩을 통해서 함양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아마 공공 데이터의 공개나 활용이 더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토론자들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이 토론들에 대해서 발표자분들께서 간단하게 뭐 코멘트, 감상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발표자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조금 기대했던 게 지금 윤혜진 그 대표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런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듣고 싶고 김명 대표님께서도 지금 당신의 포부가 뭔지 앞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조금 더 얘기해 준다면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 동력자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명순 대표님께서는 지금 두 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쓰이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지금 이 윤혜진 대표님이나 김영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어떤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조금 당신의 경험을 살려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첫 문을 열었는데요. 나중에 포럼을 했을 때 첫 내용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걸로 저는 가고 싶은 조그만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걸음이 위대한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무총장님. 예. 간단히 뭐 소감만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예, 지금 저희는 이제 오늘 계기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그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산업진흥회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뭐 제조업 중심의 이런 그 데이터, 이런 사고에 좀 편협된 뭐 이런 그 방법론, 뭐 이런 쪽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공공 데이터는 워낙 또 넓은 분야고 또 리빙랩이라는 이 형태가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쓰이고 있고 또 좀 뭐랄까 그 액션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다양성이 상당히 또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저희 어차피 이제 이 과제라는 게 어쨌든 한정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제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데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원하는 산업 쪽으로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렇게 나와줘야지만 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최대한 뭐 빨리 산업계에도 그전에 했던 이런 공공행정 쪽에 있는 리빙랩의 아이디어들이 이 산업계 쪽에서도 좀 발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 데이터가 있고 AI 빅데이터 두 개가 합치면 이제 국가 데이터가 되는데 공공 데이터 법상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든 데이터로만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면서 민간이 만든 데이터를 공적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공 데이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개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융복합된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빙랩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 1차 공공 데이터를 가져가서 리빙랩을 통해서 뭔가의 데이터를 만들면 그건 공공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포털에 다 싣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길들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공익 데이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거든요. 다만 지금 법상 그것을 이제 행정기관 간 연계하는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라고 하고 있는데, 공적인 목표 아니면 공동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같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도 굉장히 좋은 유익한 공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이것을 정부 영역과 그 시민 영역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업과 포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익 데이터 플랫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정부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공적 영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그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리빙랩이 그 제3섹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이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국가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러나 시민들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역량, 많은 자원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업의 공적 역할 그리고 그 공공 영역의 공적 역할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것 또한 그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이런 사례들로 계속 만들어 주어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 논의들을 해오면서 제가 리빙랩 사업들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사실 좀 아쉽지만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같은 이런 리빙랩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단체들의 성공한 사례들,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이 좀 더 확산되어서 좀 더 이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로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익 데이터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공공공이 창출한 공공 데이터 플러스 시민사회가 되든 민간이 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과 결합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공익 데이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 영역에서 그 산업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공통 기반 기술, 산업 공통 기반 기술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제 그게 공공 데이터에서 공공 부분에서 나온 데이터일 수도 있고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산업이 공유해서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산업적으로 좀 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특히 지금 기계진흥협회에서 이걸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고민해 보시면 그 전에 해왔던 협회 활동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지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론자로 다시 돌아가서 김미영 대표님부터 앞으로의 비전과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희의 데이터는 공익 데이터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로 활용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 공익 데이터를 어쨌든 저희는 환자단체라는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환자단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다 유지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신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그 정부기관 형태의 공공 데이터들과 결합하고 거기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공공 플랫폼을 도입해서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이 데이터들이 우리만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데이터들이 어쨌든 공공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지금은 아주 작은 일형 당뇨라는 질환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의료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진입 장벽을 경험을 했고 환자들이 스스로 모을 수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RWD라고 하는 리얼월드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거는 어떤 한정된 상황에서 딱 그 상황에 있을 때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조작한 환경의 어떤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지만 이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단지 일형당뇨가 아니라 환자가 주도로 관리하거나 일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면 만성질환이라든지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같은 감염질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환자가 생성한 데이터들을 이 공공 영역에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의료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향후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이 부담감을 조금 떨쳐내고 싶다. 사실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저희가 한 30에서 많이 낼 때는 60만 원 정도의 그런 뭐 환율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비용을 내거든요. 근데 저희 환우의 입장에선 그런 비용도 사실은 되게 부담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공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하듯이 환자도 똑같은 파트너로, 의료 파트너로 생각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공공 영역에서 수집하고 거기는 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결합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 향후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질병 관련해서 환자들이 스스로가 어떤 질병 관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저희 환우분들한테 끊임없이 네 질병에 대해서는 당신이 관리를 해야 되고 당신의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 되고 주치의보다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환우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인식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질병관리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야지만이 실제로 이 일상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료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모여지긴 하지만 그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역량 강화, 특히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환자들의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지 않으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저희 환우회나 아니면 이런 환자 단체들이 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좀 더 확장시켜서 신뢰도 높은 공공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수집 및 창출 활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마 아직은 없는, 지금 이제 그 행안부에서 하는 것들도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시민들이 내진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모으는 데이터들의 뭐 신뢰성, 품질 그리고 뭐 등등에 이제 관련돼서 그것을 일정한 정도 수준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준이나 뭐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뭐 기업이 모은 데이터나 또 이 주도적인 환자들 내지 주도적인 사용자들이 모은 데이터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준들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산업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윤혜진 대표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뭔가 계단형으로 퀀텀에서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산업 데이터나 산업 전기 이런 걸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곳에도 오게 되고 저희를 주목하는 건 코로나라는 퀀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사람이 관리를 못하니까 언제 사고 폭발이 터질지 여러분 아파트 공사 현장 보면 크레인 보시잖아요. 크레인의 아직도 손으로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했고 하루에 몇 번 움직였다는 걸 그 손으로 수기를 쓰고 사고가 나면 그 손으로 쓴 수기를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도 않고 조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 제품이 울산의 위험한 곳에 전국에 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청이나 아니면 산업안전부의 재난안전 제품으로 갑자기 그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제품에 저희 걸 먼저 설치하도록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무조건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계기가 있었듯이 저희한테도 뭔가 이렇게 공공 데이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퀀텀의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판이 뭔가를 봤을 때 사실 지금은 저희가 전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전기는 개인적인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공적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인 약간 반공상화 국가에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 더 잘 되는 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깔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국가는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죠.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을 잘 지키고 있어라는 기업의 기부를,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기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광고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죠. 저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기세를 좀 싸게 해준다는 뭐 그런 거 잘하는 회사일수록 뭐 데이터를 공개할수록 아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명 자료를 주는 거죠. 저희가 수많은 회사들하고 MOU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들은 MOU를 했으니까 우리 걸 관리하는 대신 너희는 말하지 마라는 MOU를 체결하는 거죠. 그렇듯이 어디가 공공이고 어디가 개인 이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특혜,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생각하는 게 저는 공공 데이터를 모으는 건 다 개인 기업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공개하게끔 하는 정책만 마련해 주시는 게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 MOU 하는 건. 하지만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하는 순간 그런 밥줄이 다 끊기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에 더 발돋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핵심적인 질문을 팍 찌르셨네요. 예, 그냥 공개하라 그런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게 본인들한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의 전환과 관련된 건데, 이제 아까 히타치 경우도 그랬지만은, 일본이 수사의 또 5.0이라는 전략을 세우면서 이제 히타치로 변하기 시작한 건데,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그게 뭐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제 사회적 도전 과제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 먼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전 과제인과 동시에 아무도 겪어보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하면 이거 자체가 산업이 된다는 이런 인식에 기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히타치가 뭐 소셜 이노베이션 있어 퓨처라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설정을 하고 이제 그런 전략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 안전 문제의 경우도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좀 뭐 어두운 면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게 좀 바깥으로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뭐 그런 형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돌고 돌아왔지만 처음에 이제 리빙랩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안부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쭉 돌다 보면 산업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에는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잘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건 사회 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잘 연결이 되면은 이 도전 과제 해결이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탄소 전환 문제는 이제 그게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되면서 산업을 형성하는 굉장히 거대한 산업으로 형성해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자원순환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그게 환경 보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자체가 큰 산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슈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또 이제 이 산업의 공공부문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활동들이 리빙랩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아마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 산업 형성, 데이터 활용, 뭐 리빙랩들이 좀 쭉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꼭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네요. 아까 임 대표님 말씀 아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을 하시고 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리빅랩 저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의 대상은 보통 시민입니다.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시민과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시민이 사업자가 되면은 그 사업자가 또 다른 뭔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 시민과 사업자라는 어떤 부분을 같이 놓고 보면 리빅랩이라는 거 안에는 시민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겠구나. 다만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는 어차피 선순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라는 거 관점 자체는. 그게 사업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결합돼서 어떤 뭔가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가치가 있으면 팔면 되는 거고 그럼 그 팔었던 데이터가 다시 뭔가의 또 다른 공공 데이터와 결합이 돼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수집된 이후로부터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아까도 서지숙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가치가 있으면 판매가 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고 조금 더 나은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리빅랩이라는 곳에 안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갇혀 있거든요. 시야가 자기 데이터 안에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공공 데이터를 알고 있고 많이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를 합치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장. 그게 리빅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데이터가 누군가의 또 다른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아마 얘기하는 이 생각이 저희가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부터 민간이 시민이 이 데이터로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리빅랩이 니아에서 하고 있는 리빅랩과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리빅랩들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마 답변을 드리는 걸로 제 답변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가 되겠네요. 지금 임 대표님 하시는 말씀은 리빅랩을 운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사이트 큐빅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이 데이터 활용이 좀 활성화가 되면 이런 유형의 기업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산업진흥화 협회에서 아마 이제 이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이거 자체로도 아마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마무리 말씀드리고 포럼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혁신 공동활용자원, 이노베이션 커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공공부문이나 사용자들이 관련된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드는 거죠. 그게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특히 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전부 다 어려워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일종의 공동 활용 자원으로 정의를 하고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그 풀에 집어넣는 활동들을 하면서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이노베이션 커먼스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추상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산업부가 리빅랩을 통해서 지금 이 공공 데이터 활용을 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하고 또 민간 부분들 또 사용자 부분들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제도 설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른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 활동이나 새로운 혁신 인프라나 새로운 혁신 정책 측면에서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또 다른 길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공부문 산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이나 작업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김명 대표님 그리고 유해지 그리고 우리 이몽순 대표님도 좀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발표를 해주신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